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누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호스트 마누카입니다. 여러분은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냉면을 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냉면은 크게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함흥냉면이 있고 평양냉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진주냉면이라는 냉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 개를 3대 냉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평양냉면 자체가 가격이 워낙 착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는 못 먹고요. 최근에 알게 된 진주냉면은 꽤 신기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냉면 사리 위에 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고명이라고 해야 되나? 꽤 생각보다 훌륭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냉면을 보통은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누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지금은 북한이죠. 한경남도에 있는 함흥이라는 곳에 얽힌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새로 부임하게 된 황규아라는 사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규아는 새로 부임한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여인의 미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규아는 자신의 시중을 보던 하인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시중은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만향이라는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만향은 글도 잘 짓고 재주가 아주 빼어나기로 유명한 그런 기생이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유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규화는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만향은 당시로서는 천한 신분인 기생이었지만 마을 양반들이나 높으신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맞춰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거절하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만향의 홀어머니는 그런 만향이 혹시라도 화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규화는 비록 천한 신분을 가진 만향이었지만 만향과의 대화를 통해 만향에게 조금 더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규화는 만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어줄 수 있냐 물어보게 되죠. 수많은 남자들을 거절해왔던 만향이었지만 사실 만향도 규화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많이 이끌렸답니다. 사실은 기뻤던 거죠. 그렇게 둘은 한 해, 두 해,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향이 비록 천한 기생이라는 출신이지만 둘의 관계, 그리고 만향의 몸가짐 등을 보며 어느샌가 마치 규화의 만화님처럼 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규화는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헤어짐을 슬퍼하고 있는 마냥에게 규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꼭 돌아와서 널 한양으로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지만 마냥은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규와 같이 높은 신분을 가진 집안의 남자가 자신처럼 천한 신분을 가진 여자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마냥은 매우 슬펐지만 규아에게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머리카락 한 줌만 내어달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모든 것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효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잘라서 내어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규아는 기꺼이 마냥에게 머리칼을 내어주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냥은 다시는 규아 외에 다른 남자를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죠. 한양으로 떠난 규아는 종종 편지를 보내서 마냥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마냥도 마음으로 규아를 그리워하면서 답장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규아가 떠난 빈자리, 마을에 새 원님이 내려오게 됩니다. 새로운 원님은 주색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임하자마자 마을에 있는 모든 기생들을 수집했고 그 중에 마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냥은 비록 이미 수척하고 핏기를 잃은 얼굴이었지만 새로운 원님은 이상하게 그런 마냥의 모습에 더 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 것을 강요하게 되죠. 당시에 신분 차이에서 오는 권력이란 거는 워낙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은 그 수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원님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원님의 방에 들어간 마냥은 원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요. 술도 한 잔 걸쳤겠다. 그래, 다녀오너라 하면서 원님은 마냥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마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새로운 원님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마냥이란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본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님은 화가 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온 마을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어디서도 마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마냥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물에 물은 말라 있었고 그 안에는 우물 안으로 몸을 던진 마냥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마냥을 우물에서 끌어올리자 신기하게도 말랐던 우물에 다시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새로운 원님은 마냥에게 더 이상 수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개를 지키려는 마냥의 마음을 높이 산 하늘의 뜻이라며 마냥에게 자신의 무례한 태도를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마냥은 여느 때처럼 규아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규아의 머리칼을 본 마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규아의 머리칼이 새하얗게 새어 있었던 거예요. 마냥은 급하게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다급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결국 한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규아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냥은 마치 사대부의 아내라도 된 듯 그렇게 규아의 묘를 곁에서 지키며 3년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에 내려왔죠. 마냥은 홀로 계신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연로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마냥을 참 갸륵하고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대부 양반집에서 태어난 여인들도 하기 힘든 일을 내 딸이 해내다니 하며 오히려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마냥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상을 다 치르고 난 마냥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길로 식음을 전폐하고는 차츰차츰 몸이 약해져 가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의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일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냥의 사랑, 절개, 효심 등에 감탄을 했었고 마냥의 이야기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사람들의 입을 따라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돼요. 한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황금정이라는 곳이 마냥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임금은 마냥의 절개와 효심을 높이 여겨 절효의 정문이란 것을 표창하였다고 해요. 마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저희가 지금은 함흥에 가보진 못하지만 그곳에 아직도 황금정이라는 곳이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듣게 되면 누군가에겐 굉장히 미련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반면으로 규아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했던 건 그 둘이 서로를 정말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아끼던 이들이 있었나요? 혹은 아끼던 이를 잃게 된 경험도 있을까요? 세상 사는 게 다 내 마음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 항상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누카의 마누카였습니다.